오늘은 고전 오브 고전, 성문 기본 영어, 정말 듣기만 해도 오싹해지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준숙 교수팀장님 나왔습니다. KNS에서 중3 담당하고 있고요. 겨울방학 특강이나 여름학기 특강으로 성문 기본 영어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더 유튜브 친화적인 콘텐츠를 우리 만들어보자 라고 기획을 한 콘텐츠인데 거기서 1번 타자를 오늘 맡아주셨거든요. 혹시 KNS의 얼굴을 담당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저도 1회이기 때문에 컨셉을 잡아봤거든요. 이름은 차혜리라고 하고요. 이제 학사랑 석사를 서울대를 나왔고 박사를 지금 서울대를 재학 중이어서 3S 아나운서 어때요? 좋은데요? 제가 그만큼 입시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럼 3S 아나운서와 이제 KNS의 얼굴 이준숙 선생님과 함께 오싹한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문법은 사실 영어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배우고 싶다 이게 네, 문법이에요. 맞아요. 아무래도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도 문법을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법에는 이제 언어 규칙이 있다 보니까 또 암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암기를 좀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보통 힘들다라는 것을 이과의 개념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규칙에는 또 암기를 해도 예외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예외사항들을 다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 훈련이 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어 단어는 몇천 개씩 외우면서 문법은 왠지 그냥 느낌이 너무 딱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문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정확한 독해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수능에서 어법 문제가 몇 문제인지 아시죠? 10개 나오나요? 네, 수능에서는 네. 어법 문제 딱 한 문제 나오는데요. 하나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은 한 문제 나오는데 문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말씀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끈알기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돼서 수단으로서의 영어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신에서는 서술 영작이 많이 어렵거든요. 서술 영작을 좀 성공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법 규칙을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유는 객관식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지문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문법적 사항들을 다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하나도 놓치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문법을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해보면 토익이나 탭스 시험에서도 파트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섹션은 문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조금 예외적으로 한 문항이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영어에서 문법의 비중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내신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고 들었어요. 중등 내신하고 다르게 고등 내신에서는 주관식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주어진 독해 지문 기록인데요. 독해 지문 내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본인의 언어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틀리기 쉽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약간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그 왼쪽에는 이제 대청중학교 내신 기출 문제인데요. 강남권에서는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법 문제가 좀 다수 나오는 학교인데 객관식이라고 하더라도 뭐 찍으면 되지라고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지만 거기서 문법적 사항들을 정확하게 모르면 틀릴 수 있는 문제고요. 이러면 찍을 수도 없단 말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인데 공통적인 사항들은 뭐냐면 둘 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시험 현장에서 불안감이 증폭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내신 기출에서는 그나마 좀 쉽게 나오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독해 지문 안에서 밑줄 그은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밑줄이 없습니다. 밑줄이 없는 상태로 어법적 오류를 모두 골라라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이거는 밑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골라내면 좀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문제가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지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미 많이 익숙했던 지문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내신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문법을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은가요? way, how, in, that, where, in 관계 부사나 관계 대명사의 맞아요. 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나가 이제 16번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 3S 같네요. 오히려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이런 문제 더 많이 틀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잘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 그냥 읽어갑니다. 그냥 그쵸?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네. 읽어가요. 개별성 사항들을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고등학교지만 중학교 때는 그나마 좀 비교적 쉬운 부분이 why나 the way, how 이런 거 봤을 때 관계부사 묻는 건가라고 보고 지엽적인 개별적 사항만 묻고 있는 거죠. 문법 특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문법 수업이라 하면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문법이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념부터 먼저 정리하는 반이 가장 하위 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초반은 문법적 개념이나 용어를 정리하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 성문 기본 영어인데요. 성문 기본 영어는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를 계속 강조드리고 수강을 해주십사 이제 권유드리는 이유가 문법적 개념 설명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내신 대비가 될 수 있는 서술 영작까지 다 대비가 되는 반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보통 산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중요한 문법 사항들만 공부해서 마이너하다라고 생각하는 문법 사항들을 보통 학습할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 반에 들어가면은 산재 있는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개념을 구조화하는 수업이 보통 성문 기본 영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성문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아주 옛날 옛적부터 성문 기본 영어 하는데 성문이라는 분이 만든 건가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고 왜 지금까지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성문 출판사가 있을 정도로 저자가 직접 교재에 쓰시고 아 진짜 성함이 성문이었던 거예요? 아. 수학에서 정석이 있다면 영어에서는 성문 기본 영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성스러운 문법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성문으로 공부를 했을 때 좀 특출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문법 책 시중에 너무 많잖아요. 학부모님들께서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성문 기본 영어로 공부했었고 저도 성문 기본 영어를 공부했었는데 당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고 방대한 양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수하는 입장에서는 성문 기본 영어가 개념의 가장 기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A부터 Z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 다 소화하기 솔직히 힘들거든요. 진도가 너무너무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음식 재료 비유하자면 재료가 많을수록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많은 양들을 다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게 성문 기본 영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개념과 용어 정리가 그렇게 될 것 같고 다음 단계는요? 개념이 구조화됐으면 이제 개념을 적용하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적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를 좀 훈련해야 되는데 성문 기본 영어는 기본서이기 때문에 개념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개념 옆에 보면은 문제풀이가 있는데 필수적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개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아이들이 좀 스케줄이 많고 집에 가서 풀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복습 잘 안 해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수업 시간에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알아서 복습을 하면 되나요? 아이들이 이제 수업 현장에서 개념 구조화 했던 부분들을 필기했던 부분인데요. 너무 꼼꼼하게 잘 하지 않나요? 여기 그죠? 필기법도 알려주세요. 네, 필기하는 방법도 오. 알려주고 샘플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법 연습을 하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동사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풀이에 나와 있습니다. B번에 보시면은 다음을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가 나왔는데요. 그 오른쪽에 제가 주황색으로 선을 그어놨습니다. 조건을 네.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조건이 두세 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중학생들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훈련을 수업 시간에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 기본 영어는 독해가 있습니다. 조동사 파트에서 must를 배웠으면은 이런 것들을 문장 속에서 직접 적용해 보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예시가 있어야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네. 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must가 조동사인데 과거형을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마스트의 과거형이 있나요? had to. 또 들으면 아. 이런 아하 현상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걸 알려준 다음에 그럼 미래형을 바꿔봐 그러면 이제 will have to는 본인이 알아서 잘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신기한 문법의 세계. 이제 수업 시간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그날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복습할 시간 좀 주고 등원했을 때 이전 수업 시간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험 보는 건데요.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을 한두 문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용인 거죠. 미리 네, 아이들에게 네. 잽을 한 번씩 날려주면서 수업 시간을 좀 많이 훈련하면서 실수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 기본 영어는 상당히 교재가 구성이 좋은 게 뒷부분에 보시면 수거가 나와 있는데요.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수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10번에서는 항상 문제를 10문제씩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원 기준이 80% 이상 통과해야지 통과 1차로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80% 이상 못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제 시험을 봤는데 또 80을 못 넘기면요? 계속 보는 거죠.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머님들은
저와 같은 의견 하셔서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애가 안 온다. 네, 10시까지는 꼭 붙들어주세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 아이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오면 바로 통과해서 바로 하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제 괴물 같은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와서 3가지 시험 보지만 3가지 다 한 번 통과하고 집에 가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갈 때 완전 부러워하는 거죠. 와, 집에 와, 바로 좋겠다. 가는구나. 그런 부러움을 살면서 갈 때 아, 나 정말 오늘 잘했다라는 그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저희 때는 하나 문제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았었어요.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집에 못 가는 벌칙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 학구열을 높여주신다는 거고요. 다음에 작업이 중요하잖아요. 과제를 채점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틀렸던 거를 다시 네. 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야지 다음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점으로만 그치지 않고 다시 틀린 문제를 점검함으로써 이제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 작성을 가장 저희 학원에서는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시험 봤던 거 집에 막 통보되고 그러진 않죠? 슬픈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 문자가 전송이 되어지는데요. 저희가 2번 정도 전송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수업을 이미 하고 있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이제 수업 전에 봤던 테스트에 대해서 결과 문자가 어머님들한테 한번 전송이 되어져요. 1차적으로 점수가 나간 다음에 2차적으로는 다 수업이 끝난 후에 보내시는데요. 제 시험 보고 몇 시에 화원했다. 이제 그 부분까지도 언급 드리는 거죠. 요즘 원래 이렇게 철저한가요?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동시에 출석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우리 애가 학원에 그러네요. 제대로 갔나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네, 딱 맞습니다. 제때 문자가 오니까요. 네네네. 문법은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영원한 숙제일 것만 같아요. 그럼 이거 문법을 얼마나 길게 얼마나 오랫동안 배우면 이거 마스터할 수 있는 거예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아 이제 문법은 이 정도만 나오겠네. 빈출어법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빈출어법의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그 빈출어법을 정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개인차가 있죠. 내 아이가 그래요. 똑똑하다. 똑똑하면 성문 기본 영어를 보내주시면 바로 마스터해드리겠습니다. 2개월. 문법적인 네. 실력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구멍이 있어서 불안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개월 과정으로 속성으로 마스터해드릴 수 있습니다. 방학 때 이제 바짝 이런 뭐 특강 같은 걸 들으면 또 도움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름 특강은 보통 짧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이어서 챕터를 다 정복할 수는 없고요. 겨울방학 특강으로 수업을 들으면 좋은데요. 학문 기본 영어 교재가 보통 챕터가 16과까지 있기 때문에 주중 2회 기준으로 2달 과정으로 하루에 한 회차씩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쫙 쏟아내 주셨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한 소감 좀 들어볼게요. 오늘 같이 촬영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성문 기본 영어가 상당히 문법 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강 신청하실 때 좀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 노력한 만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씀 너무 진부하지만 진부한 부분들도 진리니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문 영어 기본 오브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기본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소화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